진짜 부자. 북쪽 마을에 소문난 부자 윤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윤 노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윤 노인은 들어라. 내일 정오에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여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여라. 수염이 허연 신령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꿈이 어째 생생한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또렷했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라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 깊은 병이라도 들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윤 노인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하인을 불렀지요. 돌쇠야, 돌쇠야. 예, 부르셨습니까?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을 모셔오도록 해. 내 병을 고치는 의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줄 것이야. 서둘러 모셔오도록 해라. 예, 주인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딴소리 말고 시간이 없어. 얼른. 그러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갔어요. 이름난 의원들은 모조리 윤 노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섰지요. 도통 알 수가 없군. 몸에 이상이 있기는커녕 젊은 사람들보다 더 튼튼한걸?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정오가 지나도 윤 노인은 멀쩡했던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일이군. 그렇다면 혹시 이 마을에서 나보다 더 부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돌쇠야, 돌쇠야. 예, 주인어른. 혹시 우리 마을에 오늘 정오에 죽는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죠. 다리 밑에 사는 박 영감님이 오늘 돌아가셨답니다. 뭐? 박 노인이? 윤 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박 노인이라면 이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옷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속옷을 입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안 되겠군. 내가 가봐야겠어. 믿을 수 없어 윤 노인은 직접 박 노인이 살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박 노인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곳이었어요. 가진 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조금의 욕심도 없는 분이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거저 나눠주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은 항상 부자셨지요. 그 소리를 들은 윤 노인은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난 내가 지금까지 가장 부자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네 그려. 살았을 때도 마음만은 가장 부자로 살았고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다 재산이구먼. 그러니 돈만 많은 나보다 얼마나 부자인가. 윤 노인은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그러니 신령님의 말씀대로 박 노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답니다. 진짜 부자. 북쪽 마을에 소문난 부자 윤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윤 노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윤 노인은 들어라. 내일 정오에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여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여라. 수염이 허연 신령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꿈이 어째 생생한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또렷했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라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 깊은 병이라도 들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윤 노인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하인을 불렀지요.
돌쇠야, 돌쇠야, 예예 부르셨습니까?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을 모셔오도록 해. 내 병을 고치는 의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줄 것이야. 서둘러 모셔오도록 해라. 예, 주인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딴소리 말고 시간이 없어. 얼른. 그러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갔어요. 이름난 의원들은 모조리 윤 노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섰지요. 도통 알 수가 없군. 몸에 이상이 있기는커녕 젊은 사람들보다 더 튼튼한걸?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정오가 지나도 윤 노인은 멀쩡했던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일이군. 그렇다면 혹시 이 마을에서 나보다 더 부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돌쇠야, 돌쇠야. 예, 주인어른. 혹시 우리 마을에 오늘 정오에 죽는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죠. 다리 밑에 사는 박 영감님이 오늘 돌아가셨답니다. 흑흑. 뭐? 박 노인이? 윤 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박 노인이라면 이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옷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속옷을 입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안 되겠군. 내가 가봐야겠어. 믿을 수 없어 윤 노인은 직접 박 노인이 살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박 노인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곳이었어요. 쯧쯧쯧. 가진 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조금의 욕심도 없는 분이셨는데. 흐흐흐. 그러게 말이에요. 거저 나눠주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은 항상 부자셨지요. 그 소리를 들은 윤 노인은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난 내가 지금까지 가장 부자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네 그려. 살았을 때도 마음만은 가장 부자로 살았고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다 재산이구먼. 그러니 돈만 많은 나보다 얼마나 부자인가. 윤 노인은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그러니 신령님의 말씀대로 박 노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답니다.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후 품삯으로 금덩이를 받았어요. 고향으로 가던 길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주막에 나선 젊은이는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이가 돌아보니 주막 주인이 뛰어오고 있었지요. 당신이 금덩이를 두고 갔기에 이렇게 쫓아왔소. 젊은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에 갔어요. 조금 가다가 강가에 다다르니 장마로 인해 물이 많아진 강물에 한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구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품속의 금덩이를 꺼내 높이 쳐들고 외쳤지요. 저 아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옷을 벗어붙이고 나서더니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구하였어요. 젊은이는 약속대로 금덩이를 그 사람에게 주었지요. 이때 아이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바로 주막 주인이었지요. 정말 고맙소. 내 아들을 구하려고 귀한 금덩이를 남에게 주다니. 주막 주인이 그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하자 젊은이가 말하였어요. 아무리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 목숨을 비하겠습니까? 주막에
금덩이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그것은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구했으니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셈이죠. 그리고 당신도 정직한 마음씨에 대한 보답을 받은 셈이니 좋지 않습니까?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후 품삯으로 금덩이를 받았어요. 고향으로 가던 길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주막에 나선 젊은이는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이가 돌아보니 주막 주인이 뛰어오고 있었지요. 당신이 금덩이를 두고 갔기에 이렇게 쫓아왔소. 젊은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갔어요. 조금 가다가 강가에 다다르니 장마로 인해 물이 많아진 강물에 한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구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품속의 금덩이를 꺼내 높이 쳐들고 외쳤지요. 저 아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옷을 벗어붙이고 나서더니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구하였어요. 젊은이는 약속대로 금덩이를 그 사람에게 주었지요. 이때 아이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바로 주막 주인이었지요. 정말 고맙소. 내 아들을 구하려고 귀한 금덩이를 남에게 주다니. 주막 주인이 그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하자 젊은이가 말하였어요. 아무리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 목숨을 비하겠습니까? 주막에 금덩이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그것은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구했으니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셈이죠. 그리고 당신도 정직한 마음씨에 대한 보답을 받은 셈이니 좋지 않습니까?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깊은 산골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못가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 연못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연못물이 흔들리더니 수염이 하얀 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신령님은 번쩍거리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신령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이번에는 번쩍이는 은도끼를 보여주며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신령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오래된 새도끼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옵니다. 하하하, 너는 참으로 정직하구나. 내가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줄 것이니라. 나무꾼은 산에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정직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연못으로 달려가 입으로 새도끼를 연못에 던졌어요. 아이고 내 도끼. 그러자 신령님은 나타나셨어요. 신령님은 금도끼,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건 모두 다 제 것이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놈! 거짓말을 하다니! 선녀님은 화가 나서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욕심 많은 나무꾼은 신령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흐흐. 하나뿐인 새도끼인데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욕심 많은 나무꾼은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깊은 산골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못가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 연못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연못물이 흔들리더니 수염이 하얀 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신령님은 번쩍거리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신령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이번에는 번쩍이는 은도끼를 보여주며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신령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오래된 새도끼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옵니다. 하하하, 너는 참으로 정직하구나. 내가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줄 것이니라. 나무꾼은 산에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정직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연못으로 달려가 입으로 새도끼를 연못에 던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 도끼. 그러자 신령님은 나타나셨어요. 신령님은 금도끼,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건 모두 다 제 것이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놈! 거짓말을 하다니! 선녀님은 화가 나서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욕심 많은 나무꾼은 신령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흐흐, 하나뿐인 새도끼인데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욕심 많은 나무꾼은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개와 돼지. 옛날 옛적에 한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셨습니다.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무척 귀여워하였습니다. 할머니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착하구나. 집도 잘 지키고. 할머니는 낮잠만 자는 돼지도 좋아하셨습니다. 돼지야,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러나 낮잠을 자고 있던 돼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돼지는 할머니가 개만 귀여워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돼지는 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왜 너만 귀여워하시니? 그것도 몰라? 나는 매일 밤 집을 지키는데 너는 밥만 먹고 잠을 자니까 싫어하시는 거야. 돼지는 씩 웃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나도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켜야지. 그러면 할머니께서 나를 더 좋아하실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꿀꿀 꿀꿀 꿀꿀. 돼지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울어대는 것을 보니 돼지가 병이 났나 보다. 내일 아침에 의사를 불러야겠다. 날이 밝자 할머니가 의사를 불러오셨습니다. 의사는 돼지의 엉덩이에 침을 놓았습니다. 돼지는 아파서 꿀꿀거리며 엉뚱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시나 보다.
그날 밤에도 또 다음날 밤에도 돼지는 큰 소리로 꿀꿀거렸습니다.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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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꿀, 꿀꿀꿀.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다 밤이면 밤마다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장에다 내다 팔아야겠다. 이튿날 할머니가 돼지를 장에다 내다 파셨습니다. 돼지는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다 그만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개와 돼지. 옛날 옛적에 한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셨습니다.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무척 귀여워하였습니다. 할머니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착하구나. 집도 잘 지키고. 할머니는 낮잠만 자는 돼지도 좋아하셨습니다. 돼지야,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러나 낮잠을 자고 있던 돼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돼지는 할머니가 개만 귀여워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돼지는 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왜 너만 귀여워하시니? 그것도 몰라? 나는 매일 밤 집을 지키는데 너는 밥만 먹고 잠을 자니까 싫어하시는 거야. 돼지는 씩 웃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나도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켜야지. 그러면 할머니께서 나를 더 좋아하실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꿀꿀 꿀꿀 꿀꿀. 돼지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울어대는 것을 보니 돼지가 병이 났나 보다. 내일 아침에 의사를 불러야겠다. 날이 밝자 할머니가 의사를 불러오셨습니다. 의사는 돼지의 엉덩이에 침을 놓았습니다. 돼지는 아파서 꿀꿀거리며 엉뚱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시나 보다. 그날 밤에도 또 다음날 밤에도 돼지는 큰 소리로 꿀꿀거렸습니다.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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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꿀 꿀꿀꿀.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다 밤이면 밤마다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장에다 내다 팔아야겠다. 이튿날 할머니가 돼지를 장에다 내다 파셨습니다. 돼지는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다 그만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음대로 의자. 당나귀 한 마리가 도토리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마음대로 의자? 정말 고마운 의자로군. 그럼 좀 쉬었다 갈까? 마음대로 의자 위에 도토리 바구니를 놓고 당나귀는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곰이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그런데 이건 도토리잖아. 정말 맛있겠는걸? 마음대로 의자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곰은 바구니에 담겨있는 도토리를 모두 먹어버렸어요. 이거 어쩌지? 바구니가 텅 비어있네. 꿀이라도 놓고 가야지. 곰은 빈 바구니에 도토리 대신 꿀병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따뜻한 빵을 든 여우도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이거 정말 고마운데 마음대로 하라니. 여우는 곰이 도토리 대신 놓고 간 꿀을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빈 바구니만 남겨두자니 미안한데 빵이라도 놓고 가야지. 여우는 빵을 바구니에 담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밤을 잔뜩 주워든 다람쥐 3마리가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그런데 이건 빵이잖아. 정말 맛있겠는걸? 마음대로 의자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그런데 빈 바구니만 남겨두자니 미안한데 밤이라도 놓고 가자. 그래, 좋아. 다람쥐들은 빈 바구니에 밤을 담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에서 깨어난 당나귀가 눈이 떴어요. 아함, 잘 잤다. 아니, 도토리가 모두 밤으로 변했네?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되었나? 당나귀는 어리둥절 했지요. 정말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된 것일까요? 마음대로 의자. 당나귀 1마리가 도토리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마음대로 의자? 정말 고마운 의자로군. 그럼 좀 쉬었다 갈까? 마음대로 의자 위에 도토리 바구니를 놓고 당나귀는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곰이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그런데 이건 도토리잖아. 정말 맛있겠는걸? 마음대로 의자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곰은 바구니에 담겨있는 도토리를 모두 먹어버렸어요. 이거 어쩌지? 바구니가 텅 비어있네. 꿀이라도 놓고 가야지. 곰은 빈 바구니에 도토리 대신 꿀병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따뜻한 빵을 든 여우도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이거 정말 고마운데 마음대로 하라니. 여우는 곰이 도토리 대신 놓고 간 꿀을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빈 바구니만 남겨두자니 미안한데 빵이라도 놓고 가야지. 여우는 빵을 바구니에 담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밤을 잔뜩 주워든 다람쥐 3마리가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그런데 이건 빵이잖아. 정말 맛있겠는걸? 마음대로 의자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그런데 빈 바구니만 남겨두자니 미안한데 밤이라도 놓고 가자. 그래, 좋아. 다람쥐들은 빈 바구니에 밤을 담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에서 깨어난 당나귀가 눈이 떴어요. 아함, 잘 잤다. 아니, 도토리가 모두 밤으로 변했네?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되었나? 당나귀는 어리둥절 했지요. 정말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된 것일까요? 꿈을 심는 노인. 옛날에 한 젊은이가 고을 원님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는 그동안 보살펴 주신 재상을 찾아가 인사를 하였지요. 대감마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백성이 사랑하고 희망을 주는 원님이 되시겠나. 나는 너무 늙어서 그렇게 할 수 없네만. 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과일 나무를 심지. 언제 따 잡수시려고? 내가 못 먹으면 자식이나 이웃들이 따 먹겠지.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고을 원림으로 나갔던 젊은이는 승진하여 같은 고을의 감사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신임 감사는 재상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재상은 그를 반겨 맞았지요. 그리고 배가 가득 담긴 그릇을 내어 놓았어요. 배 맛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배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자네도 기억할 게야. 10년 전 자네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내가 심던 그 배나무에서 딴 것일세. 10년 전에 심으신 그 작은 나무에서 딴 배라고요? 1년을 보고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고 인재를 기른다고 하지 않던가? 신임 감사는 재상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답니다. 꿈을 심는 노인. 옛날에 한 젊은이가 고을 원림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는 그동안 보살펴 주신 재상을 찾아가 인사를 하였지요. 대감마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백성이 사랑하고 희망을 주는 원님이 되시겠나. 나는 너무 늙어서 그렇게 할 수 없네만. 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과일 나무를 심지. 언제 따 잡수시려고? 내가 못 먹으면 자식이나 이웃들이 따 먹겠지.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고을 원림으로 나갔던 젊은이는 승진하여 같은 고을의 감사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신임 감사는 재상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재상은 그를 반겨 맞았지요. 그리고 배가 가득 담긴 그릇을 내어 놓았어요. 배 맛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배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자네도 기억할 게야. 10년 전 자네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내가 심던 그 배나무에서 딴 것일세. 10년 전에 심으신 그 작은 나무에서 딴 배라고요? 1년을 보고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고 인재를 기른다고 하지 않던가? 신임 감사는 재상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답니다. 황소와 바꾼 무.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어느 해 농부가 밭에 무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랐어요. 야, 이렇게 큰 무는 처음인걸? 원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를 원님께 갖다 드려야지. 농부는 가장 큰 무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제가 몇십 년 동안 무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좋은 무를 거두기는 처음입니다. 농사가 잘된 것은 다 원님 덕택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하인을 불렀어요. 여봐라,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고? 예, 아랫마을 김서방이 가져온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황소를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농부는 물을 주고 황소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빠르게 퍼졌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옳거니 물을 하나를 가져갔다가 황소를 얻었겠다. 만일 내가 황소를 가져간다면 아마 금덩어리를 주실 게야. 히히히. 욕심쟁이 농부는 황소를 몰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저는 10년 동안 소를 길러왔습니다만 이렇게 살찐 소는 처음입니다. 소를 잘 기르게 된 것은 다 원님의 덕택이라 가져왔습니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하인을 불렀어요. 여봐라,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 며칠 전에 농부가 가져온 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물을 이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욕심쟁이 농부는 큰 물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욕심쟁이 농부는 끙끙거리며 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황소와 바꾼 무.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어느 해 농부가 밭에 무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랐어요. 야, 이렇게 큰 무는 처음인걸? 원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를 원님께 갖다 드려야지. 농부는 가장 큰 무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제가 몇십 년 동안 무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좋은 무를 거두기는 처음입니다. 농사가 잘된 것은 다 원님 덕택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하인을 불렀어요. 여봐라,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고? 예, 아랫마을 김서방이 가져온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황소를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농부는 물을 주고 황소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빠르게 퍼졌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옳거니 물을 하나를 가져갔다가 황소를 얻었겠다. 만일 내가 황소를 가져간다면 아마 금덩어리를 주실 게야. 히히히. 욕심쟁이 농부는 황소를 몰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저는 10년 동안 소를 길러왔습니다만 이렇게 살찐 소는 처음입니다. 소를 잘 기르게 된 것은 다 원님의 덕택이라 가져왔습니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하인을 불렀어요. 여봐라,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 며칠 전에 농부가 가져온 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무를 이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욕심쟁이 농부는 큰 무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욕심쟁이 농부는 끙끙거리며 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 옛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부채 장수였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더운 날이면 어머니는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맑으니 우산이 안 팔리겠구나.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땅만 내려다 보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니 부채가 안 팔리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말했어요. 그렇게 늘 걱정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다니요.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날씨가 더우면 부채 장사가 잘 되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늘 기분이 좋았지요. 비가 와도 좋고 더워도 좋네. 그런데 며칠 후 이웃집 아저씨가 두 아들을 찾아왔어요. 여보게들, 내 생각에는 자네 둘이서 따로따로 장사할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엔 같이 우산 장사를 하고 더운 날에는 같이 부채 장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일손도 덜 바쁘고 장사도 더 잘 된 텐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 뒤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 옛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부채 장수였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더운 날이면 어머니는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맑으니 우산이 안 팔리겠구나.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땅만 내려다 보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니 부채가 안 팔리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말했어요. 그렇게 늘 걱정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다니요.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날씨가 더우면 부채 장사가 잘 되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늘 기분이 좋았지요. 비가 와도 좋고 더워도 좋네. 그런데 며칠 후 이웃집 아저씨가 두 아들이 찾아왔어요. 여보게들, 내 생각에는 자네 둘이서 따로따로 장사할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엔 같이 우산 장사를 하고 더운 날에는 같이 부채 장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일손도 덜 바쁘고 장사도 더 잘 된 텐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 뒤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임금님의 밥상.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임금님은 몸이 뚱뚱해서 걱정이 됐었지요. 허허,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을까? 옆에 있던 왕비님이 말했어요. 임금님,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보세요. 허허, 운동? 네,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면 몸도 튼튼해지고 살도 빠지실 것입니다. 왕비의 말대로 해보겠소. 임금님은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을 하셨지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진지를 잡수시는데 밥이 참으로 맛있었어요. 여봐라, 요리사를 어서 들라 이르라. 예, 임금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네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지었으니 상을 줘야겠다. 임금님은 요리사에게 상을 주려고 하였어요. 아닙니다, 임금님. 쌀가게 주인이 좋은 쌀을 주어 밥이 맛이 있게 되었으니 쌀가게 주인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요리사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쌀가게 주인을 불러와 상을 주려 하였어요. 너에게 상을 주어야겠다. 아닙니다, 임금님. 좋은 쌀은 시골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보내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농부를 불러왔어요. 임금님, 저도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따뜻한 햇볕과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를 잘 짓게 되었으니 하느님이 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 잘 알았도다.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이리하여 임금님은 모두에게 큰 상을 주시고 기뻐하셨답니다. 임금님의 밥상.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임금님은 몸이 뚱뚱해서 걱정이 됐었지요. 허허,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을까? 옆에 있던 왕비님이 말했어요. 임금님,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보세요. 허허, 운동? 네,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면 몸도 튼튼해지고 살도 빠지실 것입니다. 왕비의 말대로 해보겠소. 임금님은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을 하셨지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진지를 잡수시는데 밥이 참으로 맛있었어요. 여봐라, 요리사를 어서 들라 이르라. 예, 임금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네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지었으니 상을 줘야겠다.
임금님은 요리사에게 상을 주려고 하였어요. 아닙니다, 임금님. 쌀가게 주인이 좋은 쌀을 주어 밥이 맛이 있게 되었으니 쌀가게 주인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요리사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쌀가게 주인을 불러와 상을 주려 하였어요. 너에게 상을 주어야겠다. 아닙니다, 임금님. 좋은 쌀은 시골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보내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농부를 불러왔어요. 임금님, 저도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따뜻한 햇볕과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를 잘 짓게 되었으니 하느님이 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 잘 알았도다.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이리하여 임금님은 모두에게 큰 상을 주시고 기뻐하셨답니다. 얼음 속의 잉어. 아주 추운 겨울날 한 소년이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어쩌면 좋지? 길을 가던 한 노인이 이 말을 듣게 되었지요. 잉어를 고아드리면 나으실 게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잉어가 어디 있어요? 그건 너의 정성에 달려 있으니 강가로 가서 구해보아라. 소년은 꽁꽁 얼어붙은 강가로 가서 얼음에 구멍을 뚫고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제발 잉어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강가에 나가 낚시줄을 내려뜨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툭 하고 얼음 구멍 밖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넌 매일 무얼 주렁거리고 있니? 잉어를 잡아 우리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너는 마음이 참 착하구나. 나를 가져가 약으로 쓰도록 해. 잉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소년은 커다란 잉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노인이 소년의 집에 찾아왔어요. 너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하였구나. 내 너의 효심에 감동하여 이 약을 줄 테니 잉어와 함께 고아드리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그 뒤로 소년의 아버지는 병이 나아 소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얼음 속의 잉어. 아주 추운 겨울날 한 소년이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어쩌면 좋지? 길을 가던 한 노인이 이 말을 듣게 되었지요. 잉어를 고아드리면 나으실 게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잉어가 어디 있어요? 그건 너의 정성에 달려 있으니 강가로 가서 구해보아라. 소년은 꽁꽁 얼어붙은 강가로 가서 얼음에 구멍을 뚫고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제발 잉어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강가에 나가 낚시줄을 내려뜨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툭 하고 얼음 구멍 밖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넌 매일 무얼 주렁거리고 있니? 잉어를 잡아 우리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너는 마음이 참 착하구나. 나를 가져가 약으로 쓰도록 해. 잉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소년은 커다란 잉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노인이 소년의 집에 찾아왔어요. 너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하였구나. 내 너의 효심에 감동하여 이 약을 줄 테니 잉어와 함께 고아드리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그 뒤로 소년의 아버지는 병이 나아 소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우와 포도밭.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우는 포도가 매우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포도밭 울타리 여기저기를 살피며 들어갈 만한 구멍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었어요. 한 군데 구멍이 있었지만 그 구멍은 좁아서 들어갈 수 없었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살을 빼어 홀쭉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여우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살이 빠져 홀쭉해진 여우는 마침내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었지요. 아, 배부르다. 실컷 먹었으니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볼까? 여우는 들어왔던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불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인제됐군. 사흘을 굶은 여우는 다시 홀쭉해져서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우는 탄식하며 말했지요.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군. 여우와 포도밭.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우는 포도가 매우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포도밭 울타리 여기저기를 살피며 들어갈 만한 구멍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었어요. 한 군데 구멍이 있었지만 그 구멍은 좁아서 들어갈 수 없었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살을 빼어 홀쭉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여우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살이 빠져 홀쭉해진 여우는 마침내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었지요. 아, 배부르다. 실컷 먹었으니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볼까? 여우는 들어왔던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불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인제됐군. 사흘을 굶은 여우는 다시 홀쭉해져서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우는 탄식하며 말했지요.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군. 작은 씨앗을 꿈. 따뜻한 봄이었어요. 땅 위에 조그만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팔랑팔랑 나비 한 마리가 씨앗 곁으로 날아왔어요. 넌 누구니? 난 씨앗이야. 씨앗? 그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넌 참 까맣고 못생겼구나. 나비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씨앗이 속상해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햇님이 말했어요. 씨앗아, 걱정하지 마. 넌 꼭 예뻐질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햇님. 햇님의 말에 씨앗은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때 땅 위에서 꼬물꼬물 애벌레가 기어왔어요. 어이구, 이건 뭐야? 애게, 조그만 게 눈도 없잖아. 난 씨앗이야. 씨앗? 넌 발도 없니? 응, 난 움직일 수가 없어. 어휴,
못생긴 데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네. 씨앗은 슬펐어요. 씨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움직이게 해줄게. 바람 앞저씨가 씨앗을 안았다가 어느 조그만 밭에 놓고 갔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지요. 아이 추워. 씨앗이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흙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따뜻하게 덮어줄게. 흙이 씨앗을 따뜻하게 덮어주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목말라. 꿀꺽꿀꺽. 씨앗은 밤새 빗물을 받아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침이 되자 씨앗은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엔 예쁜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예쁜 꽃을 피우게 되었지요. 해님, 바람님, 비님, 흙님, 모두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못생기고 작은 씨앗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밭에서는 예쁜 꽃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의 꿈. 따뜻한 봄이었어요. 땅 위에 조그만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팔랑팔랑 나비 한 마리가 씨앗 곁으로 날아왔어요. 넌 누구니? 난 씨앗이야. 씨앗? 그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넌 참 까맣고 못생겼구나. 나비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씨앗이 속상해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햇님이 말했어요. 씨앗아, 걱정하지 마. 넌 꼭 예뻐질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햇님. 햇님의 말에 씨앗은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때 땅 위에서 꼬물꼬물 애벌레가 기어왔어요. 어이구, 이건 뭐야? 에게, 조그만 게 눈도 없잖아. 난 씨앗이야. 씨앗? 넌 발도 없니? 응, 난 움직일 수가 없어. 어휴, 못생긴 데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네. 씨앗은 슬펐어요. 씨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움직이게 해줄게. 바람 앞저씨가 씨앗을 안았다가 어느 조그만 밭에 놓고 갔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지요. 아이 추워. 씨앗이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흙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따뜻하게 덮어줄게. 흙이 씨앗을 따뜻하게 덮어주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목말라. 꿀꺽꿀꺽. 씨앗은 밤새 빗물을 받아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침이 되자 씨앗은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엔 예쁜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예쁜 꽃을 피우게 되었지요. 해님, 바람님, 비님, 흙님, 모두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못생기고 작은 씨앗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밭에서는 예쁜 꽃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한테 놀러오는 귀여운 소년이 있었지요. 소년은 매일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였어요. 또 술래잡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잤지요. 소년은 나무를 사랑하였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어요. 둘은 아주 행복했었지요.
어느덧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나무도 크게 자랐어요. 소년은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나무에게는 가끔 놀러 오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되었어요. 그는 나무를 찾아 밑동만 남겨놓고 나무를 베어 팔았어요. 그래도 나무는 그가 오는 것이 좋았고 행복하였지요. 노인이 된 소년은 다시 나무를 찾아왔지요. 나무가 말하였어요. 나는 너에게 줄 거라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밑동만 남았거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저 앉아서 편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노인이 말하였어요. 앉아서 쉬기는 늙은 나무 밑동이 최고야. 자, 이리 와서 앉아. 노인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나무는 무척 행복하였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한테 놀러오는 귀여운 소년이 있었지요. 소년은 매일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였어요. 또 술래잡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잤지요. 소년은 나무를 사랑하였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어요. 둘은 아주 행복했었지요. 어느덧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나무도 크게 자랐어요. 소년은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나무에게는 가끔 놀러 오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되었어요. 그는 나무를 찾아 밑동만 남겨놓고 나무를 베어 팔았어요. 그래도 나무는 그가 오는 것이 좋았고 행복하였지요. 노인이 된 소년은 다시 나무를 찾아왔지요. 나무가 말하였어요. 나는 너에게 줄 거라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밑동만 남았거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저 앉아서 편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노인이 말하였어요. 앉아서 쉬기는 늙은 나무 밑동이 최고야. 자, 이리 와서 앉아. 노인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나무는 무척 행복하였답니다.